올해 좀 의회 운영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구상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.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복지 문제를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잘 정책으로 만들고 여전히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. 성남시는 그동안에 무상급식, 무상교복 또는 아동수당, 청년수당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그 외지에 다른 도시에 사는 분들은 성남 참 부러워. 성남에서 살고 싶어.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. 그마침 이제 복지 분야에 있어서 선도해온 도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더욱 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에 응원을 보내고 거기에 따른 정책들을 우리가 해주는 노력이 필요한데요.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, 폐업하는 이런 거 어떻게 한번 막을 수 있을까?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강제로 문을 닫게 했을 때 임대료를 감면하게 하는 것을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? 국가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? 이런 거 필요하고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 학교도 못 가고 돌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 돌봄 때문에 30대 여성들이 일자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. 그런 아이들 돌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까? 특히 두 부모가 있으면 모르는데 한 부모인 경우에는 그 아이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돌봄 문제, 한부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들이 결국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박혀 있어야 되고 부모가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 심각합니다.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고민해야 되고요. 요즘 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이 교육 격차가 아주 심해졌다고 합니다. 네, 오히려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.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아이들은 더 못하게 돼서 중간층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뭔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이게 코로나 전과 후가 전에도 물론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. 그래서 2021년은 성남시 의회의 모토는 재심 합력으로 잡았습니다. 재심 합력. 예,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한다. 이제 이런 뜻으로 성남시 의회는 재심 합력의 마음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극복해 가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.